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팀의 김지용이고요. 오늘 제가 맡은 발표 주제는 JPA의 패치 조인입니다. JPA를 다루는 여러 인터넷 강의 혹은 책에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패치 조인이란 무엇일까요? SQL을 공부하시면서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세타 조인, 내추럴 조인과 같은 것들은 들어보셨겠지만 패치 조인은 JPA를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치 조인이란 일반적인 SQL에서 사용하는 조인의 종류가 아닌 JPQL에서 성능 최적화를 위해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패치 조인을 사용하면 연관된 엔티티나 컬렉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글로벌 로딩 전략을 지연 로딩으로 설정했을 때 패치 조인을 사용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게 바로 패치 조인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패치 조인은 크게 엔티티 패치 조인하고 컬렉션 패치 조인이 있는데, 엔티티 패치 조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왼쪽의 사진처럼 멤버와 팀 엔티티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엔티티가 테이블로 생성이 되었을 때 멤버를 조회하면서 연관된 팀 엔티티도 함께 조회하는 JPQL은 오른쪽 위에 적혀있는 JPQL과 같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SQL에서 사용하는 그 조인 뒤에 배치를 넣어서 실행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은 SQL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JPQL에서는 멤버만 조회했지만 실행된 SQL문의 셀렉트절을 보면 멤버와 팀이 한꺼번에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테이블로 고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멤버는 팀 아이디를 외래키로 갖고 있고 팀 아이디에 대응되는 멤버들만 뽑아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조인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좀 더 객체스럽게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회원과 팀 객체가 그 객체 그래프를 유지하면서 조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쿼리가 나가는지 한번 일반 조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조인입니다. 그 왼쪽 위의 그림은 멤버 레포지토리에 정의한 쿼리 메소드이고, 왼쪽 아래와 같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find 멤버에서 for each 구문을 사용해서 각 멤버에 대한 정보와 멤버의 팀 이름을 출력하는 코드를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쿼리문이 나간 것을 한번 봐주시면 하나의 SQL문에 쿼리가 두 번 더 나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n+1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능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패치 조인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기 위해서 다시 멤버 레포지토리에 패치 조인을 사용한 SQL문을 돌아가게끔 만드는 쿼리 메소드가 있고, 테스트하는 코드는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쿼리 한 번에 멤버와 팀을 한 번에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인처럼 조회 쿼리가 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컬렉션 패치 조인입니다. 이전에 엔티티 패치 조인과 마찬가지로 셀렉트절의 팀만 선택했는데 팀과 연관된 멤버가 함께 조회되는 SQL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테이블로 그려보면 다음처럼 나타날 수 있고요. 팀 테이블에서 팀 A는 한 개이지만 멤버 테이블과 조인하면서 결과가 증가해서 조인 결과 테이블을 보면 같은 팀 A를 가지고 있는 로우가 두 건 조회가 됩니다. 객체스럽게 표현된 그림을 보면 주소가 같은 팀 A가 두 건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팀과 멤버는 1대 다관계인데 이렇게 1대 다관계의 조인은 결과가 증가되는, 속히 말하는 뻥튀기가 됩니다. 하지만 다대일 조인에서는 결과가 뻥튀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코드상에서 출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예제 코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팀 레포지토리에는 왼쪽 위와 같은 쿼리 메소드를 작성하였고, 데이터를 저장한 팀 이름과 어떤 멤버가 속해 있는지 출력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팀 A 객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번씩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용은 똑같은데 두 번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개발자들이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중복이니만큼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걸 두 번이나 출력하게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줘야 하는데, distinct 명령어는 SQL의 distinct는 물론이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번 더 중복을 제거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SQL문을 실행해도 팀과 멤버의 조인 테이블에는 여전히 두 건의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컬럼의 값이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텔리제이로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중복을 제거해줍니다. 쿼리 애노테이션 안에 select distinct t는 팀 엔티티의 중복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distinct를 추가해서 다시 이전에 보여드렸던 예제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팀 A의 객체를 하나만 남기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두 번 출력되지 않고 한 번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패치 조인을 알아보았는데요.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패치 조인을 사용하면 SQL 한 번으로 연관된 엔티티와 컬렉션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SQL 호출 횟수를 줄여서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패치 조인을 사용하면 연관된 엔티티를 쿼리 시점에 조회하므로 지연 로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영속 상태에서도 객체 그래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입니다. 문법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패치 조인의 별칭을 정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셀렉트, 웨어절, 서브쿼리와 같은 곳에서 패치 조인 대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패치 조인 대상에는 별칭을 줄 수 없기 때문인데 일부 구현체들이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데이터 무결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둘 이상의 컬렉션을 패치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구현체에 따라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카테시안 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을 패치 조인하면 페이징 API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이 또한 파이썬 8에서는 가능한데 파이썬 8 같은 경우는 컬렉션을 패치 조인하고 페이징 API를 사용하면 메모리에서 페이징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메모리 초과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성능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